저는 어떻게 하냐면 돌려놓고 다른 애가 한 애 다시 오면은 다 돌아가 있는 거 결과가 stockinfo.excel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종목명이 쭉 나오고 종목명에 대해서 추천인지 적국 매수인지 매수인지 오늘 날짜가 나온 것 같아요. 중립도 나오고 실패된 것들도 여기 따로 표현을 해주네요. 매도, 적극 매도, 중립 해서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까지 적극 매수, 매도 뭐 다양한 게 있네요. 일단 필터를 눌러볼게요. 적극 매수만 보면은 1000개 중에 281개 적극 매수, 그리고 적극 매도를 보면은 414개 적극 매도가 더 큰 것 같고요. 이렇게 여기서 사실 내가 가진 종목이나 아니면 관심 종목 쳐서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럼요. 뭐 엑셀 잘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필터 걸어놓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적극 매수만 하거나 매수만 빼거나 뭐 오늘 날짜 말고 옆에 이제 다른 날짜들 이렇게 추가해 놓은 다음에 이게 뭐 매도였다가 적극 매수로 바뀌었다. 그러면 뭐 다음날 매수를 해서 뭐 이게 또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면서 네. 나의 어떤 전략을 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내 최고 IT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최원영 작가님을 모시고요. 챗 GPT를 활용해서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최원영이라고 하고요. 비전공자를 위한 이해할 수 있는 IT 지식이라는 책의 저자고요. 어려운 지식을 좀 쉽게 풀어내는 IT 지식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오늘 보여주실 그 결과물이 사실 너무나 궁금한데요. 조금만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 주식 투자 다 하시잖아요, 그죠? 주식 투자에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자동으로 막 수집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와 관련된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한다. 와, 저 지금 망해가는데 이 엄청난 결과물을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께 모두 다 무료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AI, 챗GPT 안 빠지는 곳이 없어요. 요새 두렵다, 위기다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위기엔 항상 기회가 있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IT 전문가로서 이 AI 시대의 기회는 어디에 어떻게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IT 사이드에서는 한 가지 공식만 딱 명확하게 알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게 쉬워지면 기회가 생긴다. 뭐 예를 들면 MS-DOS라고 파란 화면에 하얀 그죠, 글씨 맞아요. 점점점 그거 맞죠? 혹은 검정 네. 화면에 하는 시절들이 네네. 두 개인데 MS-DOS 시절을 생각해보면 컴퓨터라는 게 되게 사용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명령어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만 컴퓨터를 쓸 수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윈도우나 macOS나 이제 다른 운영체제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컴퓨터를 사용하기가 어려웠던 게 쉬워진 거죠. 이 시대가 딱 되고 나니까 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 기회를 또 잡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손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이제 디자인의 영역이나 미술의 영역에서 성공을 이뤄냈었다면 컴퓨터가 이제 쉬워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림을 잘 못 그려도 컴퓨터만 맞아요. 어느 정도 네, 디자인 네. 센스가 있고 네. 감각이 있으면 컴퓨터를 활용해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활용해서 전문가 못지않은 작업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네. 혹은 과거에는 뭐 악기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기타 음악을 잘하시는 네. 분들은 이제 악기나 피아노를 잘 치시는 분들이 이제 음악사에 대해서 기회를 잡으셨다면 지금은 내가 악기를 좀 잘 못 다뤄도 조금만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용할 수 있으면 작곡이나 뭐 컴퓨터 네. 음악 관련된 분야에서 또 기회를 또 잡아가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우리 방송을 하잖아요. 네네. 저도 언론사에 있긴 했지만 방송 영역도 사실 대중화가 된 것 같아요. 방송을 하는 건 되게 사실 어려웠잖아요. 방송을 네. 아시지만.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채널을 만든다는 거, 자신의 뭔가 방송국을 만든다는 건 거기에는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필요하고 뭐 전문적인 장비도 제작진. 필요하고 많은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는데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라는 어떤 기술이나 플랫폼. 네, 맞아요. 기술이 많이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 어려웠었던 방송이 쉬워졌단 말이죠. 이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가 요리를 좀 잘하면 나 스스로의 방송국, 내 요리 채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내가 뭐 운동을 좀 네, 잘하면은 네. 나 스스로의 방송국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웠던 게 쉬워지면서 네. 나의 전문 분야가 있으면 이제 방송을 충분히 활용해서 거기서 또 많은 분들이 기회를 네.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옛날에는 유튜버라는 직업이 없었는데 지금은 맞아요. 유튜버라는 직업이 생긴 것처럼. 근데 또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해서 일반인들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다 쉬워지니까. 맞아요. 그러면 기술이 발달할수록 전문가의 영역은 좀 좁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좀 다르게 보는데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시대의 변화를 좀 빠르게 따라가신 분들, 전문가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기회를 더 빨리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디자인 영역에 좀 전문가였다면 포토샵 일러스트를 빠르게 이제 사용할
줄 알고 고퀄리티의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거기서 또 기회를 잡아가시는 거고 내가 이제 뭐 요리사다라고 하면 이제 기술의 영역이 이제 어려운 게 쉬워지니까 빠르게 내 요리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내 그렇죠. 예, 전문 분야를 더 사람들한테 알릴 수 나의 있어요.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그렇죠. 거. 어려웠던 걸 쉽게 되면서 쉬운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이제 음. 거기서 기회를 잡아가실 거고 그렇지 못한 전문가분들은 아마 조금씩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 챗GPT 시대에는 어떤 일이 더 쉬워질 거라고 보세요? 인공지능이 이제 잘하는 거를 네네. 이제 좀 봐야 아, 그쵸. 되는데 왜냐면은 어려운 게 쉬워지려면 인공지능이 이제 잘하는 영역들을 봐야 어떤 분야가 쉬워질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인공지능이 잘하는 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진짜 잘하는 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언어입니다. 아, 이게 언어를 정말 너무너무 잘해요. 특히 해외의 에어비앤비 같은데 리뷰 보면은 옛날에는 우리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아, 것들 있었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이제 알아보잖아요. 아, 네네. 바퀴벌레가 나와서 깨꼬생. 깨고생했다 하면서 아 바퀴벌레가 나와서 개고생을 하셨구나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것들을 요게 이제 좀 임팩트 있는 사진이었는데 이 스파가 진짜 좋다라고 적어놓고 밑에 더럽고 부친절하니까 오지 말라. 오타가 난 게 아니라 맞아요. 자기가 어. 임의로 이렇게 막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국인은 보면 이제 알아보잖아요. 근데 외국인분들은 이런 걸 알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이제 GPT가 이런 걸 다 해석해주기 시작했어요. 이 글자를 읽을 수 있다고요? 맞아요. 이제는 외국인도 한국인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다. 와, 그래서 번역기가 모르거든요, 이런 거. 네네. GPT가 이제 설명해 준 거예요. 이미지를 입력한 거예요? 네, GPT한테 이 이미지를 보내서 네. 보면은 어. 이것은 무슨 의미다 라는 거를 GPT가 이제 다 해석을 해줍니다. 언어 그 맥락을 이해하고 아무튼 그런 걸 할 수 있다. 맞아요. 네, 언어를 그래서 잘한다. 과거에는 네. 번역 프로그램 번역 투다 막 놀리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미 번역 프로그램을 챗GPT가 넘어선 지 꽤 오래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통번역에서도 일반인이 훨씬 더 이 통번역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고 앞으로 더 그런 시대가 될 거고 때문에 이제 언어적인 장벽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또 새로운 기회들이 엄청나게 상출되기 시작할 거다. 이 첫 번째 분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맞아요. 언어고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말씀드릴 사실 프로그래밍인데 이 프로그래밍 사이드도 GPT가 진짜 잘하거든요. 코딩을 정말 잘해요. 네, GPT가 출시되기 전에는 프로그래머들이 어떻게 코딩을 했는가를 보면 검색하고 책 보고 한 줄 한 줄 내가 이제 적어가면서 프로그래밍을 그렇게 해야만 했죠. 전문 지식이 있는 프로그래머들도 사실 어떤 코딩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GPT가 등장하고 나서 GPT가 정말 코드 요청만 딱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만 있고 어느 정도 기초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순식간에 코드를 막 만들어줘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뭐 5시간 정도, 한 6시간 정도, 한 10시간 정도 걸릴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일들이 지금은 막 1시간 만에 뭐 혹은 뭐 30분 만에 툭툭툭 끝내버리니까 네, 오늘 보여주실 것도 단시간 안에 끝날 수 있는 그런 거겠고 맞아요. 그래서 네. 오늘도 네. 원래 같았으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아. 코딩을 GPT가 빠르게 해결하고 네. 우리한테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까지 이따가 네. 보여드리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빨리 주식을 보고 싶은 마음.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아, 이제 AI 시대는 프로그래밍 필요 없다. 뭐 이미 뭐 노코드,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아닌가 보네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가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아. 필요가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뭐 코딩을 별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그건 감탄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그래머 분들이 과거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막 하다가 GPT가 나와서 GPT랑 같이 한번 해봐야지라고 해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쵸. 그러니까 야, 이게 나중에는 이거 프로그램 별 필요 없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을 보면은 이게 역설적이게 프로그래밍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그 프로그래밍 지식이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할 줄 아니까. 맞아요. 좀 할 줄 아니까. 내 시간을 줄여줄 네, 뿐.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마 비슷한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처음 본 디자인 쪽에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앞으로 디자인 쪽 사이드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을 거고, 요 방식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것들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사실. 네. 네, 요런 예시가 있다 정도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작가님께서 또 책을 내셨잖아요. 비전공자를 위한 이해할 수 있는 파이썬 네. 내셨는데 일단은 전 비전공자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파이썬 이거 도대체 뭔가요? 파이썬이가 무엇인가? 네. 그렇죠. 파이썬. 파이썬이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일단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네.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컴퓨터는 컴퓨터가 쓰는 언어가 따로 있거든요. 0101? 맞아요. 0101. 그죠? 아시네요. 0101이 컴퓨터가 쓰는 언어입니다. 네. 이걸 기계들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해서 기계어라고 부르거든요. 아. 근데 문제는 뭐 투자 정보를 이제 가져올 거다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결국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근데 컴퓨터가 쓰는 언어는 0과 1이잖아요. 네. 그럼 0과 1로 컴퓨터한테 주식 투자의 어떤 뭐 정보를 어떻게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해를 0과 1로 표현을 한다라고 이제 상상을 해보면 이게 0
어디서부터 써야 될지, 네. 부터 써야 될지, 네. 01000001 네.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인간이 이걸 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인간의 언어로 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걸 만들었어요. 즉 0과 1이 아니라 우리 언어로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언어로 되어 있냐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컴퓨터한테 일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문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 문서 작업을 하기 위한 요 영어로 되어 있는 그 언어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C, 예를 들면 자바, 예를 들면 파이썬, 예를 들면 루비, 예를 들면 PHP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파이썬이다. 파이썬은 결국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고요. 네, 네. 그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로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고 나면 결국 그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거든요. 예,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파이썬 언어를 한 줄 한 줄 돌아다니면서 읽고 해석을 해서 제가 적은 대로 동작을 해줄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할 일. 결국에는 챗 GPT랑 파이썬이랑 활용을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네요. 주식 맞아요. 투자에 활용을 네. 하는 거. 챗 GPT한테 한번 그 코드를 좀 줘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GPT가 주는 코드를 네. 이제 컴퓨터로 돌려보는 걸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코드를 주신다는 거죠. 맞아요. 예, 코드 주는 남자. 코드도 그래서, 이제 쓰실 네. 수 있도록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코드를 쓰려면 이 책을 읽어야 되나요? 코드를 쓰는 것 정도까지는 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코드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혹은 아. 내가 어떤 더 이제 뭐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더 많은 기초 지식들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는 분들이 파이썬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디어가 되게 많잖아요. 사실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의 예시고 네.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들을 파이썬으로 좀 자유롭게 네.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좀 도움이 되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챗GPT와 파이썬을 활용한 주식 투자 관련 참고자료 자동화 그 네네. 과정을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드리도록 네. 할게요. 자, 주식 투자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홈페이지는 굉장히 많은데, 네. 뭐 국내에도 이제 뭐 네이버 증권이라거나 네. 뭐 다양한 자료들이 있죠. 근데 이제 investing.com이라고 하는 유명한 해외 사이트가 있어요.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가장 처음에 들어가면 요 아래, 밑으로 내려가면 요 아래, 요거 일간의 기술적 분석 요약 정보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는 적극 매수거든요. 근데 다른 데 들어가서 보면 예를 들면은 기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기아를 들어가서 보면 적극 매수예요. 좀 시장이 좋나 봐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서 보면 모든 적극 매수, 모든 적극 매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자동으로 파이썬이 들어가서 여기 있는 부분을 수집해 주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GPT한테 이 코드를 알려달라고 하나씩 명령을 해볼 겁니다. 근데 내가 프로그래머가 아니고 네. 일반인들이 어떻게 GPT를 활용해야 되냐면 작은 단위로 조금씩 친절하게 물어봐야 돼요. 아, 그쵸. 작게 GPT가 학습을 나가면서 GPT의 답변도 내가 잘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GPT한테 이런 엑셀이 있다는 걸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 예시 정도로 한 5개 정도의 이 엑셀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GPT한테 먼저 지금 일단 우리가 뭘 할 건지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GPT한테 지금부터 파이썬 코드를 추천해줘. 그럼 이제 GPT가 너가 추천해준 코드를 내 컴퓨터에서 내가 파이썬으로 동작할 예정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면은 사실 GPT가 지가 알아서 파이썬 코드를 돌리고 아. 결과만 주고 막 이러거든요. 코드를 달라라는 코드를 얘기를 줘.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선 아래 엑셀을 내가 가지고 있어. 이 엑셀 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줘.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대시 넣은 거는 이제 아, 나누기 네. 위해서예요. 맞아요. 아. 이 위에 있는 말과 아래에 있는 말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대시를 넣은 건데 이렇게 대시 정도를 넣어주면 얘가 위 요청과 아래 요청을 좀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네네. 엑셀 이미지도 붙여넣기가 되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붙여넣기가 돼요. 엑셀 파일에 데이터가 지금 5개 있는 줄 알거든요. 이렇게 아, 주면은. 그쵸. 그래서 이 엑셀 파일에는 데이터가 많아 정도로 해둘게요. 1000개인데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아. 많은 데이터가 있어 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봤더니 그럴 예정이고 기억만 해달라 그러고 요거 좀 기억하고만 있어줘 라고 했는데 얘가 이게 코드 추천을 막 해주기 시작했어요. 무시하고 우선 이 엑셀 파일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그 종목명과 URL이잖아요. 네. 그래서 종목명과 URL을 먼저 파이썬으로 가져오는 코드를 쳐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생각하셔야 될 거는 엑셀은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즉 파이썬이 파이썬 코드를 동작시켜준다 그랬잖아요.
있잖아요. 그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엑셀은 다른 친구죠. 그쵸. 엑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고 네, 네, 파이썬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만들었을 네,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다른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네. 때문에 파이썬 입장에서는 엑셀이 뭔지 몰라요. 파이썬한테 엑셀이라는 친구가 있고 엑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쓸 수 있게 가져와줘 라는 것도 또 코드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진짜 하나하나 다. 맞아요.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네. 그것도 물론 GPT가 다 만들어줍니다. 네. 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아까 내가 보여준 주진 않았으니까 이런 거 한 단어 하나 되게 중요해요. 엑셀 파일의 이름은 엑셀 파일명이 이거거든요. 스톡 데이터.xls 요거 엑셀 파일이잖아요, 그죠? 요 엑셀 데이터 안에 아까 보여드렸던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야. 이 엑셀 파일을 불러오는 코드를 만들어줘. 이 엑셀 파일의 종목명과 URL 정보가 있는데 이것 불러오는 코드를 만들어줘. 이름을 말해주고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말하고 맞아요. 이거를 불러오는 코드. 코드를 맞아요. 만들어 다시 코드를 만들어줘를 다시 한번 했네요. 맞아요. 그럼 네.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줍니다. 와. 그래서 코드 만들어준 걸 한번 복사해서 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붙여 넣은 거거든요. 잠깐 이거 지금 쓰고 계신 프로그램이 이건 이제 파이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파이썬을 돌리기 위한 어떤 문서 작업 툴 같은 거예요. 메모장 한글 맞아요. 그런 거예요. 이 메모장 한글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도 돌려주는 역할까지 막 다 해주거든요. 네. 원래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돌리기 위해서 되게 좀 복잡한 명령어를 적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보여드릴게요. 네네. 자, 일단 붙여넣기를 하고 네. 그리고 여기 run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네. 오른쪽 위에. 네, 재생 버튼처럼 맞아요. 재생 버튼처럼 생겼죠? 요것만 누르면 이 파이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파이썬한테 이 코드를 돌려줘 명령을 수행해 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요거는 지워야 되거든요. 이거 안 지우면 에러 나왔는데 요런 부분들이 이제 기초 지식을 좀 알고 있으면 요런 부분들이 이제 수정할 수가 있어요. 네. 보면은 이제 GPT가 준 코드에서 네. 문제가 생기는 코드가 요 코드입니다. 제가 네. 코드를 좀 알고 있기 기초 지식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 경로대로 안 할 거거든요. 여기 그냥 바로 위에 있는 대로 할 거기 때문에 얘를 지워줘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자, 실행되는 결과를 봐야 되거든요. run 눌러보면 어머.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네. 자, 엑셀 파일과 파이썬 다른 애라 그랬어요. 엑셀 파일을 파이썬이 읽어줘라는 코드였잖아요. 제가 방금 네네네네. 명령한 것도 네. 그거였죠. 네네. GPT한테 시킨 것도 그렇죠. 불러와줘. 네. 얘가 불러와서 저한테 보여준 겁니다. 이 코드야. 예, 맞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 코드입니다. 라고 이제 GPT가 추천해준 대로 전 썼을 뿐이에요. 과거에는 프로그래머가 이런 거 한 땀 한 땀 다 썼어야 했다면 지금은 GPT가 준 코드를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 이제 웹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는 코드도 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GPT한테 먼저 칭찬부터 해줘야 됩니다. 피드백을 좀 잘 줘야 되거든요. 고마워. 이렇게 해야 되죠. 고마워해도 되고요. 제가 이제 주인이고 얘가 약간 네. 저를 도와주는 친구니까 네. 좋아, 잘 됐어,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잘 됐어. 이제 새롭게 코드를 추가할 예정이야. 여기에다가 어떤 코드를 추가할 거냐면 엑셀로 불러온 URL을 접속해야겠죠? 웹으로. 그죠? 그럼 엑셀로 불러온 URL을 웹으로 접속하는 코드를 만들어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한 단계씩 끊어가야 되는 거죠. 접속하고 나면 접속한 홈페이지 안에서 이 데이터를 꺼내줘 라고 이제 다음 단계로 할 겁니다. 스텝 1 엑셀을 불러와줘. 스텝 2 엑셀의 URL을 토대로 웹페이지에 접속해줘. 스텝 3 웹페이지 안에서 이 데이터를 꺼내줘. 기술적 분석. 맞아요. 네. 그리고 스텝 4 일단이? 그렇게 꺼내온 데이터를 네. 엑셀로 저장해줘. 이렇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사실 그 순서를 짜는 것도 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어느 정도 이 파이썬이나 GPT가 좀 네. 익숙해지고 나면은, 네, 네.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해야겠다라는 네. 것들이 점점 들어올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전문가들은 이렇게 나눠서 안 하고 좀 더 큰 단위로, 예를 들면 스텝 1, 2를 묶어서, 혹은 스텝 3, 4를 묶어서 한 번에 질문하고 한 번에 답변 받고 한 번에 코드 돌리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네, 지금 네. 보여드리는 네, 거라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지식들이 좀 더 필요해요. 그리고 한 번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점점 파이썬 실력을 늘려가면서 조금 더 큰 단위로 물어보는 거고요. 저는 어떻게 하는 걸 추천드리냐면 먼저 기초 지식을 배우고 난 다음에 작은 단위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코드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코드 있죠? 이거 책에 나오는 코드예요. 네. 실제로 리드 네. 엑셀이나 PD나 판다스나 이런 거 다 나오는 코드입니다. 또 책 읽고 나면은 기초 지식 정도 배우고 나면은 이 코드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돼요. 이 코드는 내가 이해하고 실제로 돌아갔고 동작했고 그 다음에 미리 알았잖아요. 이 코드도 알고 동작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 다음 스텝으로. 그럼 다음 스텝도 똑같은 방식이 반복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네. 한번 추가할 예정이야. 엑셀에서 불러온 URL 정보를 토대로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코드를 만들어줘 정도로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방식이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돼요. 웹 같은 경우에는 정적이나 동적이나라는 뭔가 복잡한 게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웹에서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두 가지 도구를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이름이 셀레니움이라고 되어 있는 그 도구를 쓸 거다 정도로만 보고 넘어갈게요. 셀레니움이 도와준다 정도로만. 그래서 이 코드를 만들 때 셀레니움을 사용해줘.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죠, 그냥. 맞아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BS4를 쓰지 않을 거야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아. 나는 셀레니움 쓸 거고 BS4는 안 쓸 거다 이 정도로 이제 쓰시면, 그러니까 지금 웹을 다루는 거잖아요. 파이썬에서 웹 지식을 좀 더 알면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더 넓어지는 거고, 파이썬에서 데이터 쪽을 조금 더 알면 엑셀 쪽이나 이쪽을 좀 더 알면은 파이썬으로 회귀 분석이라거나 혹은 뭐 엑셀로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또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파이썬이라는 기본 지식을 갖춰놓고 여기서 범위를 넓혀가는 거예요. 이렇게 학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요 책은 사실은 파이썬이라는 기본 지식을 네,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웹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강의니까 올라와 있긴 네네네. 하거든요. 있습니다. 네. 구글에 이제 깁이라고 쳐보시면은 지금 셀레니움, BS4, 정적, 동적 이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다 강의로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라네. 네. 만들어줘 라고 해볼게요. 한번 눌러볼게요. 네네. 뭐라고 하는지. 제가 사실 별거 안 네네네. 썼잖아요. 별거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코드를 이렇게 추천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 것까지 알려줘요. 예, 보여줄 거예요. 네. 자, 보면은 일단은 설치하는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있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기초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걸 하려면 다 이거 일단 설치를 하긴 해야 돼요. 맞아요. 예. 그리고 설치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걸 알기 위해서 PIP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알아놔야 되긴 하고, 그게 네. 기초 지식이에요. GPT를 이용해서 내가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지식. 그게 이제 기초 지식이다라는 거고요. 전혀 기초는 아니거든요. 그죠? 네, 네, 많은 걸 하기 위한 네, 기초다. 네, 네. 작가님은 책 드렸으니까 이거 읽어보시면 사실 제가 지금 뭐 하는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제 얘가 준 코드를 지워버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제가 추천한 코드로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근데 보면은 사실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여기 또 오, 발생하는 네.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그죠? 그거잖아요. 네. 아까 준 코드. 네. 이거 또 지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또 경로, 지워줄게요. 경로. 네, 경로 또 지워주고. 그러면 이제 얘가 준 코드를 완성을 시킨 건데, 만들어 놓은 건데, 얘가 이제 자꾸 요 경로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니까 네, 네. 알려줄게요, 얘한테 다시. 그건 아니야. 네, 이 경로가 아니야 라고. 제가 이제 경로 지운 거를 복사해서 GPT한테 여기 붙여넣기 한 거거든요. 네, 붙여넣기 한 거에 경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환경에 맞춰서 경로를 좀 바꿨어. 기억해줘.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해놓을게요. 요거는 쓰는 디바이스나 이런 종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아, 경로요? 이 정도 경로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코드를 드린다고 했는데 코드를 네네. 드려도 이게 MNT가 뜨는 사람이 있고 안 뜨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제가 MNT가 지워진 코드를 드릴게요. 이렇게 지워진 코드를. 스윗하시네. 네, 그런 건 별거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가 드린 코드를 어떻게 이제 활용하셔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셔야 되는지도 뒤쪽에 가서 쭉 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됐고요. 알려준 코드 똑같은 건데, 런을 눌러볼 건데, 이제 문제는 언제나 GPT가 준 코드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스텝 1 끝나고 스텝 2 가는 거거든요. 스텝 1을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건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스텝 2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아까 작성했던 코드가 무엇인지, 아까 여기였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이 밑에 있는 코드를 추천해 준 거예요. 그쵸?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런을 눌러보고 네.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요 밑으로 나오나요? 아까처럼? 네, 여기 나올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한번 보죠. 그죠?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접속한 URL이라고 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 뜨면 안 되고 1000개가 떠야 되거든요. 네. 1000개가 뜨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접속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외국 사이트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얘네 컴퓨터를 돌리고 있는 걸 서버라 그러거든요. 서버가 한국 주변에 있으면은 사실은 빨리빨리 접속이 되는데, investing.com은 아니라 저기 어딘가 미국에 있거나 어딘가 있겠죠? 네네. 때문에 제 컴퓨터에서 인터넷으로 신호를 보내면 거기까지 신호가 날아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만들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죠? 네. 접속한 URL 보여주고 있고, URL에서 그 지금 타이틀이라는 건 URL의 제목이거든요. 이게 네, 뭔지 말씀드리면 요거예요. 요게 타이틀입니다. 여기 위에. 네. 그래서 삼성 뭐 파이어에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창 띄우면 생기는 거. 맞아요. 그걸 이제 타이틀이라고 어. 부릅니다. 기아 코퍼레이션 오늘의 주가 이렇게 되는 요거, 요 정보가 여기 뜨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회사명, 오늘의 주가 몇, 그리고 실시간 뭐시기가 여기 뜨도록 얘가 코딩을 해놓은 겁니다. 네, 네. 즉 GPT 입장에서는 잘 들어가졌는지를 네. 이렇게 보세요 하고 이제 저한테 알려준 거죠. 오케이, 이제 스텝 2까지 까지. 끝났어요. 잘 됐네요. 네.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제 스텝 3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까지가 그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코드를 불러오는. 맞아요. 엑셀에서 불러온 코드를 네. 토대로 웹페이지에 접속해줘까지는 된 겁니다. 네, 접속까지는 네. 얘가 한 거예요. 이제 접속을 했으니 네. 이 웹페이지에 있는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가져와줘까지 네, 한번 네, 해볼게요. 자, 가져와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가 이 웹사이트에서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또 알려야 된대요. GPT한테. 왜냐면 GPT가 이 홈페이지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직접 알려줘야 되는데, 또 말씀드렸듯
기초 지식을 토대로 한 웹에 대한 지식이 좀 더 필요해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검사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이 홈페이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가 뜨는 거거든요. 이게 그 잘못 누르면 아무튼 저거 나오죠. 아, 맞아요. 잘못 누르면 이제 종종 보시죠. 잘못 누르면 나오는 그거거든요. 그 화면. 사실 이 웹페이지도 프로그래머가 컴퓨터한테 일시켜서 저희한테 이렇게 뜨게끔 만들어 놓은 결과예요. 즉, 이것도 그쵸. 어떤 맞아요. 프로그래밍의 결과거든요. 네. 오른쪽 버튼으로 검사 누르면 이런 어떤 화면에서 이 홈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웹에서나 그 오른쪽 버튼 누르면 되는 거예요? 되는 아. 거예요. 자, 이렇게 뜨면 이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내가 이제 잡고자 하는, 가져오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복잡하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여기서 복사해서 찾아줘 그러나? 그럼 너무 좋겠는데. 아, 그러나? 좋아요. 근데 오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건데 네네. 여기 있는 걸 네네. 다 복사해서 GPT한테 알려주면 참 좋은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카피 엘레멘트 하면 다 복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GPT 키고 이걸 붙여넣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도 오래 걸렸죠? 다시 눌러볼게요. 그러면 보이시나요? 너무 길어서 이건 안 나. 이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올라가도 끝이 없어요. 이거를 GPT한테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네. GPT는 아직 이 정도까지는 못해요. 끝이 안 나는데 좀 그죠? 이게 코드예요. 아까 이걸 다 알려주면 참 좋겠지만 언젠가 이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가? 잘라서 알려줘야 됩니다. 아, 네. 자, 우리가 할 건 그럼 잘라서 어떻게 알려주느냐? 요 오른쪽 위에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이런 버튼, 이 버튼 누르면 눌렀어요. 누른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머 막 움직인다. 네. 이 위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지금 마우스 여기 화면을 짚으시는 대로 움직인 거구나. 맞아요. 아직 안 눌렀거든요. 클릭 아직 안 네. 했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죠? 네.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데이터를 포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적극 매수, 우린 요거 수집할 거니까 여기다 위로 놓고 클릭 딱 하면은 이 부분인 거예요. 이게 웹이 되게 복잡하지만 내가 다 몰라도 이 부분을 내가 가져올 것이다 라는 걸 GPT한테 알려주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걸 알려줘 볼게요. 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이 부분을 카피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카피 엘리먼트라고 있거든요. 요걸 이제 누르면 GPT한테 이제 알려드릴게요. 좋아. 이제 피드백을 줘야 돼요. 넌 잘했다. 가스라이팅. 그렇죠, 맞아요. IQ 1600짜리 하는. 그래서 가스라이팅 계속 해줘야 네. 계속 좋은 코드를 만들어주거든요. 네, 네. 좋아, 잘 됐다 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이제 접속한 웹사이트에서 아래 정보를 불러오는 코드를 바꿔줄게요. 그리고 정보는 붙여넣기 하면 적극 매수라고 되어 있는 이 정보인데 이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얘가 알아서 분석을 해서 GPT가 그 다음 저희한테 추천을 해줄 겁니다. 단 여기서 추가적인 작업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거 뭐냐면 여기만 이제 잡아서 말을 해주면 GPT가 잘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위에 올라와 있는 다른 정보들은 이거야 라는 것까지 알려주면 사실 더 좋거든요. 한 단락 정도. 맞아요. 아. 한 단락 정도. 그래서 네네. 적공 매수가 포함되어 네네. 있는 한 단락 정도의 요 정도. 요 음. 정도의 데이터를 또 카피해서 GPT한테 여기에 있어라고 하나? 그렇죠. 위 정보는 아래 정보에 속해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야. 라고 하고 붙여넣기 누르면 전체 페이지를 다 붙여넣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부분을 붙여넣긴 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데이터도 알려줬고 자 코드를 바꿔줘라고 알려줬고 네네. 눌러보죠. 또 기가 막히게 GPT가 이거 보고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추천해준 기본 코드에서 더 나아가서 코드를 수정해 줄 겁니다. 아. 보면은 어디가 수정됐나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네. 어디가 수정됐나를 한번 볼게요. 양쪽으로 띄워놓고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 코드라는 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한번 네. 보면 여기까지 다 똑같거든요. 네네.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 네. 경로 아까 봤었죠? 여기도 똑같은 같아요. 거, 그죠? 네. 얘도 똑같은 거, 네. 그리고 얘도 똑같은 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코드는 잘 돌아가는 코드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쵸. 때문에 이 코드들은 문제가 없어요. 이 코드도 똑같은 거 때문에 문제 없는 코드. 그리고 얘도 똑같은 거, 얘도 문제 없는 코드. 새롭게 추가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가됐네요. 네. 그죠? 요 부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얘만 사실 복사해서 저기다 넣나? 여기다 붙여넣기 해도 되고요. 네.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 싹 다 지우고 여기 있는 거 갈아 껴도 돼요. 근데 어찌됐건 얘네들은 잘 돌아간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문제가 생긴다면 어디서 생긴다? 여기서 생기는 거다. 위에는 다 맞아요. 네, 아니까. 네네. 이걸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챕터 3에 바뀐 코드는 이것이다. 네. 더 중요한 건 이 코드가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여기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파악하고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기초 지식 정도라는 거예요. 자, 붙여넣기 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이거 아까 제가 지금 멈춤을 했는데 네. 아까 돌아가고 있었던 거 계속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접속해줘 코드가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어디까지 접속했었냐면 BGF 리테일까지 네. 접속을 했었던 상황이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런을 한번 눌러볼 건데 제대로 이제 추출이 된다면 적극 매수인지 적극 매도인지와 이 URL이 추출이 될 겁니다. 접속한 URL 적극 매수, 접속한 URL 적극 매도 이런 식으로 추출이 되면 잘 된 거다. 그래서 런 한번 눌러보죠. 또 런을 누르면 또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저 위에 지금 정보를 추출하는데 실패했습니다라고 뜨는 거는 요거는 뭐냐면 상관없어요. 요거는 코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코드를 이해해야 되는데 네네. 보면은 그래도 코드 해석을 조금만 해드리면 try는 한번 해봐 네네네. 잖아요. 그죠? try 한번 해봐 이거를. 그리고 만약 여기서 에러가 나면 except 이게 실행돼 라는 코드. 그래서 만약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요걸 띄워줘 라는 코드를 GPT가 알아서 적어준 겁니다. 옛날엔 이거는 개발자가 다 적어야 됐거든요. 네. 적어준 거다. 이렇게 띄워놓으면 사실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느낌이 안 오니까 잠시 정지를 하고 제가 요걸 한번 없애볼 건데 요게 보면은 GPT가 이렇게 설명도 적어주거든요. 네네. 화면에 브라우저 창을 띄우지 않도록 설정이죠. 이거는 GPT가 적어준 거예요. 때문에 제가 이 코드를 없애잖아요. 그러면 화면에 브라우저가 뜰 겁니다. 지금까지 안 떴죠? 네. 한번 없애볼게요. 지워볼게요. 딜리트. 그리고 런을 누르면 접속 중인 거면 여기 로딩 뜨고 있는 거 보이시죠? 때문에 접속 중이어서 아직 접속이 덜 된 거고요. 우리는 뭐 접속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좀 더 로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딩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에 뜰 거예요. 조금 걸릴 거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네. 어? 뜬다. 떴죠? 그죠? 네. 떴고 계속 우와. 바꿔가면서 얘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수집인데 이게 지금 안 누르셨는데 얘가 웹페이지 네, 맞아요. 주는 좀 거잖아요. 가만히 있죠? 얘가 지금 알아서 야. 돌아다니면서 웹페이지를 보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는 지금 이제 수집하고 있는 중인데 수집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 정보를 추출하는데 실패했다고 나오죠. 네. 그죠? 이거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아까 물어보셨죠? 네네. 이건 뭔가요? 라고 네. 물어보셨던 그거예요. 한번 해봐 라는 네. 거에 문제가 생겼고 생겼어. 네. 거기서 안 되면 예, 안 됐기 때문에 이 코드가 실행된 거예요. 자, 스텝 1 문제 없었어요. 스텝 2 문제 없었어요. 3 문제가 생깁니다. 네. 이때 GPT한테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고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생긴 거는 이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GPT한테 복사해서 말을 해볼 겁니다. 너가 준 코드를 돌려보니 아래와 같은 에러가 떴어. 붙여줘. 그 다음에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코드가 줬었던 에러 그거를 GPT가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겁니다. 해결해줘, 고쳐줘도 좋고 파악해줘도 좋아요. 왜냐면 얘가 제대로 못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파악해서 어떻게 식으로 고쳐달라는 걸 또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한번 고쳐줘로 한번 해볼게요. GPT가 이게 어떤 문제인지 쭉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화하겠다라고 해서 코드를 이제 추천해 주는데 보면은 무엇이 바뀌었는가? 틀린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같은 건데 근데 우리는 틀린 그림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지금까지 돌아갔던 코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바뀐 데는 어디 있을까? 이거 바뀌면 이거만 보면 됩니다. try부터 시작해서 except 여기만 보면 돼요. 자, 보면 뭐가 바뀌었냐면 보면 여기 by CSS 셀렉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네. 지금은 뭐라고 적혀 있죠? by express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얘가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이 한 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거 슬래시 나온 건 슬래시가 아니라 저건 상관없어요. 맞아, 이 뒤쪽도 바뀌었죠. 네네. 그죠? 그래서 네. 이 한 줄이 바뀐 거예요. 네. 이 한 줄 말고 이렇게 쓰겠다 어. 라고 GPT가 바꿔준 거예요. 때문에 이것만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바뀐 거죠. 네. 물론 이거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됩니다. 네. 네, 근데 어쨌건 이 부분이 바뀌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하면 되는데 지금 돌고 있거든요. 계속 여기서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는 거 이제 X 누를 겁니다. 네. 멈춤이 되거든요. 그래서 멈춤 누르고 바꿨으니까 다시 돌려줘야 돼요. 런을 또 눌러보면 한번 보죠. 이번엔 잘 되는지. 삼성전자 들어가고 여기서 또 좀 걸려요. 아니 근데 네. 보면 볼수록 이 뭐 개발자가 없어진다더니 노코드 시대가 온다더니 그 정도는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코드에 대한 이해도 이제 음.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진짜 있는 상태여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 나가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발전이 되어도 진짜 이 정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분야에서 활용을 할 겁니다. 실제로 제가 라이브 무료 강의를 계속 하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네, 분들은 관심 있습니다. 제 카카오 플러스 친구 깁이라고 들어오시면 네. 제가 거기다 계속 언제 라이브 합니다. 오실 분들 오세요. 계속 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제대로 기가 막히죠, 나오는 그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URL, 네. 매수인지, 적극 매수인지 하나씩 들어가서 보면서 셀트리온은 매수다, KB금융은 적극 매수다, 홀딩스는 어떻다 라는 것들이 쭉 제가 건드리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포착해서 파악을 해주고 있어요. 슬프다.
저 산발을 예전에 30만 원일 때 많이 샀다가 팔았는데 저렇게 많이 올랐구나. 그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 중립도 있고, 적극 네. 매수도 있고, 매수도 있고, 다양한 친구들이 있네요. 자, 이제 어디까지 된 거죠? 스텝 3까지 된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 이거 엑셀로 정리해서 그쵸. 엑셀 파일로 나한테 줘. 음. 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됐고, 엑셀 누를게요. 저기 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자, GPT한테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좋아. 잘 됐어. 칭찬 한번 해주고, 이제 코드를 추가해줘. 수집한 데이터, 목록 추천을 엑셀로 저장해줘. 이제 구체적으로 명령을 시켜줘야 네네. 되거든요. 어떤 명령을 해줄 거냐면, 엑셀 파일명은, 먼저 파일명을 알려줘야 돼요. 파일명은 오늘 날짜로 할게요. 왜냐면 날짜별로 수집을 해서 파일만 딱 봐도, 아, 이거 이 날짜의 추천이구나. 이런 걸 네. 알면 좋으니까. 오늘 날짜 언더바 팍 인포라고 할까요? 라고 하고, 엑셀 파일 확장자로 저장해줘.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적어놓으면 오늘 날짜를 진짜 오늘 날짜라는 한글로 쓸 수도 있으니까 네네. 저도 그 생각이 그죠? 예를 들면 스탑 인포점과 같은 파일명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네. 그리고 엑셀 안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지 말해줘야 돼요. 먼저 순번, 그리고 종목명, 그리고 종목 추천, 날짜. 오늘 날짜 이렇게 4개의 데이터를 넣어서 정리하는 코드를 만들어줘. 한 문장 한 문장이에요. 네네. 계속 코드를 만들어 달라는 말을 하는 거죠. 어미로 끝나면 되겠네요. 맞아요. 이건 뭐냐면 GPT가 요 응답이 좋나요? 요 응답이 좋나요?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이제 추천해 주는데 보면은 정리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맞아요. 보면 저는 사실 이게 더 좋아 보여서 비슷하긴 한데 요걸 누를게요. 누르고 나서 또 어디가 바뀌었는가 요걸 이제 알아야 된다고 했죠. 계속 말씀드린 거 어디가 변화했는가 여기는 안 바뀌었어요. 여기도 사실 안 바뀌었습니다. 요 부분들이 추가가 된 건데 그렇구나 정도로 하고 지금은 요 아랫부분이 좀 많이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엑셀 파일 만드는 부분, 네네. 데이터 정리하는 부분. 그래서 일단 복사해서 음.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 다 지우고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네. 그러고 나면 요 그 브라우저 창 띄우지 않도록 설정한 것도 얘가 GPT가 다시 만들어줬기 때문에 붙어 있거든요. 네네. 이제 브라우저 다 안 보일 거예요. 요거 네네. 놓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저장이 될 겁니다. 런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네네. 엑셀 파일 안에 이제 1000개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네. 수집하고 난 결과물을 딱 보면은 데이터가 1000개가 이렇게 좀 이제 조금만 기다려보죠. 지금 런 돌리신 거죠? 네, 돌린 거예요. 와. 뭐가 지금 된 것 같아요. 이제 네. 이렇게 쭉 네. 1000개의 URL을 얘가 돌아보면서 와. 쭉 수집을 한 것 같아요. 결과물을 나왔다고 하니까 데이터가 위에 저장되어 있네요. 이렇게 딱 만들어서 나오는군요,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했었던 대로, GPT한테 얘기했었던 대로, 오늘 날짜, 네. 그리고 stockinfo.excel. 그래서 요걸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됐나? 네네. 보도록 하죠. 자, 오. 네, 이제,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명이 쭉 나오고, 종목명에 대해서 추천인지, 뭐, 적극 매수인지, 오늘 날짜가 나온 것 같아요. 밑으로 좀 내려볼까요? 중립도 나오고, 그리고 밑에 보면, 실패된 것들도 여기 따로 표현을 해주네요. 뭐, 이렇게 실패된 것들도 표시를 해주고, 매도, 적극 매도, 중립, 해서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까지. 와. 그래서 야. 적응 매수, 매도 뭐 다양한 게 있네요. 중립 뭐 다양한 게 근데 있는데. 확실히 이 부분에는 이제 매수 쪽이 많긴 하고. 그죠. 그리고 네, 밑에는 네, 왠지 네, 매도가 네, 많은 네. 느낌인데. 그래서 신뢰감이 더 한번 뭐 볼까요? 이제 일단 필터를 눌러볼게요. 다 없애버리고 적극 매수만 보면은 1000개 중에 281개의 이 적극 매수. 그리고 적극 매도를 보면은 414개. 적극 매도가 더 큰 것 같고요. 중간중간 7개 정도 정보를 못 가져온 친구들도 또 보이기도 하네요. 이렇게 여기서 사실 내가 가진 종목이나 아니면 관심 종목 쳐서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럼요. 그런 식으로 또 할 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엑셀 잘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필터 걸어놓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적극 매수만 하거나 매수만 빼거나 뭐 오늘 날짜 말고 옆에 이제 다른 날짜들 이렇게 추가해 놓은 다음에 이게 뭐 매도였다가 적극 매수로 바뀌었다. 이게 오늘 날짜에. 그러면 뭐 다음날 매수를 해서 뭐 이게 또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면서 네. 나의 어떤 전략을 짠다. 이렇게 할 수도 이야. 있고요. 보셨다시피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해외 사이트기도 하고 특히 네. 웹 돌리는 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돌려놓고 하려고, 다른 애 하는 애 그쵸. 딸이 네. 하고 다시 오면은 다 돌아가 있는 거 결과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제 저를 포함한 많은 개미들이 하루 종일 저는 물론 그렇게 하지만 네. 막 보면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막 계속 창 켜놓고 계속 들여다보고 하잖아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진짜 뭐 매일매일 보는 어떤 정보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 시켜가지고
맨날 리포트처럼 받아볼 수가 있겠죠. 이걸 지금 우리 기자 김현지 구독자분들께 다 이 코드를 공유해 주신다는 거죠? 네네, 코드 공유해 드릴 겁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코드를 공유 받으면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코드를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리스트 1000개 있는 리스트도 공유를 해 드릴게요. 와, 집에 2,500개가 있었나? 그것도 있으면 공유해 드릴게요. 어머, 혹은 미국 제가 돌릴 수 있으면 미국도 공유해 드릴게요. 다 공유해 드릴게요. 원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만 주셨어요. 공유해 드릴게요. 이 코드를 이제 받았다라고 네, 할게요. 이 네. 코드가 있어요. 복사해서 코드가 있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이 이걸 돌려준다 그랬죠? 네.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 제가 지금 켜놓은 런 누른 프로그램 있죠? 이 프로그램 이름은 파이참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이랑 파이참 다운로드하면 되는데, 따로 이제 정보 뭐 네. 댓글이나 이렇게 해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링크 통해서 보시면은 둘 다 설치하실 수 있을 거고요. 설치하신 분들은 뉴 프로젝트, 즉 새로운 프로젝트 만드는 창, 요 창이에요. 여기 지금 파이참. 참. 네. 파이참으로 파이참이고, 들어와서 네, 들어오셔서 뉴 프로젝트. 뉴 프로젝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이름인데 어떤 프로젝트인지를 의미 있는 걸 정하면 좋지만 지금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Create Welcome Script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파이썬이 제대로 깔려 있다면 이렇게 내 컴퓨터에 파이썬이 제대로 깔려 있다라는 게 뜹니다. 확인 정도까지만 하고 요게 이제 제대로 뜬다 정도의 확인 정도까지만 하고 밑에 Create 버튼 눌러주시면 뭐 이런 거 나오면 다 XXX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제가 준 코드를 다 지우고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그럼 코드가 붙여넣기가 됐죠? 네. 근데 뭐 무시무시한 빨간색 줄들이 그냥 다 뜰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복사해서 GPT한테 가셔서 위 코드를 돌리기 위해 설치해야 할 것들을 알려줘 정도로 얘기를 해보면 요거예요. 요거. 필요 패키지 설치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을 복사해서 요 pip 인스톨 뭐시기 되어 있는 애 있거든요.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 왼쪽 아래에 네. 터미널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네. 이 버튼을 누르면 요런 창이 뜰 거예요. 여기다가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설치가 됩니다. 자동으로 설치가 이렇게 쭉 알아서 되고요. 여기는 빨간색 요거 있죠. 이 줄들이 없어질 거예요. 곧. 좋은 세상이죠. 그죠? 설치해줘라는 게 좀 네. 많았기 때문에 설치 시간이 좀 걸리는데 설치가 다 되고 나면은 빨간색 줄이 없어질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셀레니움이라는 코드를 통해서는 크롬을 씁니다. 크롬이라는 브라우저가 필요해요. 크롬 브라우저를 안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크롬 브라우저를 다운로드 받고 돌려주셔야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 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다운로드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네. 크롬 브라우저는 뭐 인터넷 들어가서 크롬 네, 다운로드 네, 치면 네. 나오니까요. 설치 다 된 것들은 밑줄이 없어진 거고요. 지금 설치 아직 안 된 것들은 밑줄이 있는 거고 설치 끝났고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얘도 셀레니움을 깔았기 때문에 밑줄이 없어질 거고요. 자, 없어지는 동안 또 해야 될 거는 엑셀 파일 드릴 거예요. 엑셀 파일을 복사하셔서 엑셀 파일 이거죠. 네네. 이걸 이제 복사. 네. 그러니까 바탕화면에 있는 엑셀 파일도 상관없습니다. 복사하세요. 복사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복사라고 있을 겁니다. 복사하셔서 빨간 줄 없어졌죠? 아무튼 여기 위에서 요 왼쪽 위에 있는 요거 여기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 클릭. 그러면은 붙여넣기. 붙여넣기 하면 이 엑셀 파일 여기다 붙여넣을 거니 오케이 누르고 나면 끝이에요. 그리고 런 누르시면 됩니다. 약간 새 파일 만들었던 그건 거 제일 아, 처음에 새 폴더? 열었던 새 폴더. 여기 오른쪽에서 폴더 만들었던 네네네. 거기 맞아요. 네, 그 거기에, 위치 거기다 위치에 붙여넣기. 여기다가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놓고 그러니까 main.py 언저리에 있으면 됩니다. main.py랑 똑같은 위치, 똑같은 폴더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런 누르시면 켜져서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돌아가면서 수집을 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놀랍습니다. 그럼 지금 이 코드와 엑셀 파일을 다 공유를 해주신다는 거고요. 네. 네. 코드는 네,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이제 링크 네. 올려둘 거예요. 그 링크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거는 더보기 설명란과 댓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없어진다, 개발자가 없어진다, 노코드 시대다 하더라도 알아야겠네요. 알지 못하면 뭔가 더 이상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네요. 맞아요. 제가 드리는 코드 정도는 사실은 모든 지식을 다 알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말고 이제 더 확장하고 싶으시다면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해 나가면서 내가 이제 원하는 것들을 넓혀나가고 싶다면 기초 지식 정도는 알아야 네. 이제 GPT를 활용해서 원하는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되죠. 이게 지금 보여드린 게 뭐 한 1시간 정도 네. 소요가 됐지만 그것도 이제 단계별로 나눠서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 거지 더 빨리 했으면은 30분 만에 끝났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과거에 이런 거 하려면 몇 시간은 그렇죠. 보면서 고치고 또 하고 돌려보고 네. 또 고치고 찾아보고 이게 오래 걸렸을 작업이거든요. 네. 이제는 굉장히 쉬워졌다. 한 가지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간 지금 주신 코드가 영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웹페이지도 바뀌기도 하니까. 맞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아까 그 들어갔던 코드나 그 위치가 다 바뀔 거고.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 네. 생성 AI 시대에서는 이런 지식들은 반드시 알아야 이를 활용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정말 많이 고민을 해서 책을 낸 게 비전공자를 위한 이해할 수 있는 파이썬이라는 책이고요. 필요한 기초 지식들은 다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코드 말고도 앞으로도 이제 제가 이런저런 코드를 만들어서 계속 저는 라이브 강의를 하니까요. 네네. 이 라이브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또 만들어드릴 예정이에요. 혹시 나는 이 코드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 좀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라이브 강의에 참여하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모든 분들이 다 모든 걸 해드릴 순 없지만 네. 그래도 요거는 좀 다른 분들도 알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하나씩 모아서 코드로 만든 다음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계속 그런 코드도 드릴 거고요. 라이브 강의 언제 하는지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계속 네. 이제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플러스 친구 채널에 거기서 이제 제가 계속 정보들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도 뭔가 좀 지식의 갈증도 생기고 되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네요. 네,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멋진 결과물까지, 엄청난 결과물까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AI 시대에 파이썬을 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 이런 내용을 결과물과 함께 보여주셨고, 거기다가 코드와 엑셀 파일까지도 공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영상의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 네, 그리고 아래에 최원영 작가님의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주소와 그리고 라이브 강의 주소, 원하는 코드 이런 걸 짜주시기도 하신다고. 네네. 네, 그 네. 라이브 강의에서 이제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코드 짜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기초 지식을 네. 알고 계신 분들은 그런 코드를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많이 신청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해주세요. 안녕. 네.